만약 여러분 통장에 딱 1,000만 원이 있다면 뭘 하시겠어요? 창업, 주식, 코인, 아니면 그냥 저축?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부동산은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근데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릴 건 바로 이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법 2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돈이 되는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해두시면 큰 도움 되시도록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래된 빌라 경매 투자입니다. 경매, 어렵다, 위험하다,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오히려 일반 매매보다 수익률은 훨씬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액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이게 가장 큽니다. 아직 낙찰받은 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물건인데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실투자금 적게 들어가겠다 싶어서 함께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위치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아니고요. 서울역까지 거리가 좀 있지만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에 도달 가능한 지역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아시죠? 수많은 IT 기업, 물류회사, 제조기업들이 모여있는 엄청난 직장인 밀집 지역입니다. 이 경매 물건은 모래시내 시장역에서 지하철 도보 11분 거리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역세권은 아니지만 10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주변은 어떤가 봤더니 노후된 단독주택과 오래된 빌라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물건의 기본 정보를 한번 볼게요. 감정가는 8,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무려 3회나 유찰됐어요. 그래서 현재 최저 입찰가는 2,740만 원입니다. 와, 감정가 대비 66% 넘게 할인된 가격이죠. 이 정도면 정말 소액으로라면 기회입니다. 물론 유찰됐다는 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봐야 해요. 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뭐냐? 낙찰만 잘 받으면 시세 차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시세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비슷한 매물이 약 매매가 6,000만 원, 전세는 2,200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KB 시세를 보면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치로 약 6,8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보수적으로 보면 6,000만 원, 즉 지금 최저 입찰가인 2,740만 원과 실제 시세인 6,000만 원 사이에 꽤 괜찮은 갭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인터넷 기준이에요. 임장을 다녀보고 실거래 시세 체크를 하는 겁니다. 광고용 허위 매물일 수도 있고 전세가 실제로는 계약이 잘 안 되는 지역일 수 있으니까요. 항상 임장은 필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2,740만 원을 다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경락잔금 대출을 활용하는 거예요. 경락잔금 대출이 뭐냐면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잔금을 치를 때 은행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대출 기준은 감정가와 낙찰가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낙찰을 3,000만 원 정도 받는다면 3,000만 원의 80%인 2,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 취득세 4.6%, 등기비용 약 50만 원, 법무사 수수료 약 50만 원, 명도비, 인지세, 송달료 등 넉넉하게 250만 원 잡고 인테리어 비용 셀프로 할 생각하고 100만 원 잡으면 약 950만 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물론 이건 최대한 아낀 이론상이고 은행 심사 과정이나 소득이나 신용, 기존 부채 여부에 따라 대출 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보통 감정가의 60%까지만 나온다고 가정하고 실제로는 1,800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투자금은 얼마일까요? 보증금 10%는 필요하죠. 2,740만 원에 10%니까 대략 270만 원. 그리고 잔금일에 나머지를 대출로 치르는 거예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취득세,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쳐도 약 1,000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경락잔금 대출을 활용한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수익 구조를 다시 보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연수입은 40만 원 곱하기 12개월, 480만 원입니다. 그럼 대출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대출 1,800만 원 곱하기 5% 연이자 90만 원을 월로 나누면 약 7만 5천 원 수준이에요. 그럼 계산해 볼게요. 월세 40만 원, 이자 7만 5천 원, 순수익은 약 32만 5천 원에 달해요. 보증금 500만 원은 별도 보관하여 실제 투자금 회수 시 활용 가능하거나 재투자 시 원금으로도 쓸 수 있는 금액이죠. 즉 대출이자 갚고도 매달 내 손에 수익이 떨어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가 올라가거나 재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자산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입찰가는 약 3,000만 원, 경락잔금 대출로 실투자금 1,000만 원대의 수준으로 연수익률 20%
80%가 넘으며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인 겁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진짜 소액으로 시작하는 경매 투자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낙찰을 받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플랜을 짜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경락잔금 대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경매로 소액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이번엔 또 다른 방식으로 1000만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투자법을 소개할게요. 바로 갭 투자입니다. 갭 투자는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만큼 자본을 들여 집을 사는 방식이에요. 즉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면 집값의 대부분을 그 보증금으로 메우고 나는 그 차이만큼 투자해서 집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 3천만 원이고 전세가가 1억 2천만 원이라면 그 차이인 1000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갭 투자라고 해서 아무데나 하면 안 돼요. 성공적인 갭 투자를 하려면 꼭 체크해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전세가율이 높아야 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최소 80% 이상이어야 내 자본이 적게 들어가고 리스크도 낮출 수 있어요. 둘째,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어야 해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전세를 찾는 곳이어야 공실 리스크가 적습니다. 셋째, 교통이나 인프라 같은 입지 요소가 좋아야 해요. 이건 집값 상승 가능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넷째,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해요. 노후 주거지가 많지만 위치가 좋은 곳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 어디일까요? 오늘 소개할 지역은 인천 부평구입니다. 정확하게 단지명은 공개하지 않지만 실제 매물 기준으로 분석해 볼게요. 이 아파트는 1989년에 준공된 19평대의 소형 아파트고요. 현재는 1억 3,500만 원이고 금매가는 1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얼마냐? 1억 2천만 원이에요. 즉 투자 시 금매가 갭은 0원, 일반 시세는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딱 1,000만 원대로 내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을 계산해보면 약 89%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전세를 끼고 매수하게 되면 내 돈 조금만 들어가고도 1억 3천만 원짜리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가 싶을 수 있는데 이건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실매물 기준이고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물론 여기에 세금, 공실 리스크, 관리비 같은 걸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평구라는 지역은 이미 풍족한 임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GTX-B가 개통되거나 재개발이 본격화된다면 지금 산 아파트의 자산가치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매가 1억 3,500만원, 전세가 1억 2천만원의 갭인 1,500만원으로 전세가율 89%면 투자에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서울 접근성 플러스 GTX 기대감 플러스 안정적인 수요로 즉 소액 투자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투자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를 다룰 때마다 저는 분노와 희망을 동시에 느낍니다. 왜냐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는 편견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기회가 코앞에 있어도 외면해버리는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역시 자본이 많지 않았기에 소액으로도 진입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비로소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저처럼 자본이 많지 않은 분들도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 누군가에겐 그냥 예금 통장의 숫자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꿔줄 시드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